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한동인 기자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이어집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인가요? 예,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고요. 네. 이미 사전투표 시작돼서 오전 7시 기준으로 지금 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 제20대 대선 때가 0.6%였는데 0.5%면 그냥 나쁘지 않은 수치인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투표했어요. 뭐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 많은데 1번 했다는 분들도 많고 나머지 분들은 안 말해줘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자, 강성환님, 우리 부부도 같이 갈 겁니다. 걸어서 8km를 가야 됩니다. 성공 바랍니다. 와, 투표하러 8km를 가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자, 알람 맞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북미 너브리님도 계시고요. 자, 김도환 기자 어디 갔냐고 찾는 분도 계시네요. 네, 김도환 기자 어디 갔습니다. 자, 사전투표, 투표해야 이긴다. 지금 사실은 여하고 야가 예전에는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진보층이 많아서 네.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요즘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우리 네. 쪽 사람들이 사전투표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적극적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 모두 투표해야 이긴다면서 투표 독려에 나섰는데 네. 어제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전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를 통해서 SNS에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해라라고 이제 게시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사전투표 독려 전에 나섰고 실제로 일단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만큼은 당시 이겼죠. 윤석열 후보를 제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양쪽 모두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박빙이다, 오차범위 내다 이런 얘기 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대선하고 달리 이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에서 나 누구 찍어요라고 하는 거하고 네. 실제 투표장까지 가서 찍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박빙이라고 하면 실제 투표장에 가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빙 지역이 많을수록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승부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무조건 사전투표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같아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은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긴 했는데 지금 어느 곳을 각각 우세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판세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서울 그리고 영남,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총 6곳에서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이제 광주, 전북, 전남과 제주도 4곳에서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그리고 강원 등의 지역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광역단체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 특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자, 이런 곳에서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6곳, 민주당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4곳. 그렇게 되니까 6대 3대 수도권, 경기, 인천, 그리고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서울. 이게 지금 모르겠다는 건가? 근데 서울은 또 조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강원도도 지금 이광재 후보하고 김진태 후보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김진태 후보가 오차범위 바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닐걸 이런 또 의견도 있어서 봐야 될 것 네. 같고 제일 접전되는 데가 지금 경기인 것 같아요. 경기. 예, 인천. 경기가 지금 가장 접전 지역이고요. 민주당이 스스로 분석하기에도 일단 충북과 강원은 경합 열세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경합 있는 열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열흘 전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전국을 다 쓸 것이다. 예. 한 13곳, 최소 8곳, 최대 13곳 이렇게 장담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서울과 인천, 충북, 영남 등 5곳에서 총 8곳 승리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대전과 세종, 충남 그리고 충북을 제외한 충청 3곳과
강원 등 4곳 경합 우세로 보고 있고 네. 경기를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국민의힘 판단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3곳과 제주에서 확실한 승리를 전망하고 있고 네.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경합이지만 우세하다. 네. 경기와 인천, 세종, 대전 등에서는 경합이다. 그리고 충북과 강원은 경합 열세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거 되게 특이한 어제 헌재에서 결정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예, 무슨 내용인가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대2요? 예. 이야, 이러면은 게임이 끝났네요, 진짜. 예,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면은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전력과 관련해서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공소시효 제도와 비교할 때도 과도한 처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도 10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를 반복 음주운전을 보고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고 보고 당시에도 위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중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명 윤창호법.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신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속할 수도 있는 형벌을 할 때는 최소 침해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뭐 예를 들면 1년 안에 2번 하나, 10년 네. 안에 2번 하나, 20년 안에 2번 하나 다 똑같이 가중처벌하고 반복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거 아니냐. 예. 그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장들이 내놓은 의견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이석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등이고 나머지 2명은 아니다. 이선의 문영배 재판관. 이분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합헌 의견을 낸 사람이죠. 문영배 재판관은 원래 운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무리 오래전 위반 전력이라도 윤창호 사건에서 보듯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전력을 가진 운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예방력을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뭐 비판도 한 가지 있기는 한데 단속에 걸리지 않는 상습적 음주운전이 많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눈 감은 판단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년에 14,894건인데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206명이 숨지고 23,653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주 운전을 해서 걸린 숫자가 아니에요. 음주 운전해서 걸린 숫자는 훨씬 많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숫자는 14,894건, 한 15,00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206명이라는 거죠. 아유, 이러면 꽤 많은 거죠. 그리고 23,653명은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재범기간 등을 규정해서 다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친 면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제한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도영 기자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음주운전 도 문제지만 경찰이 제한속도 위반 관련해서 정부가 바뀌니까 5030 또 바뀌었잖아요. 시내에서는 50,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는 30. 예전에 원래 60으로 제한속도 시내 도로 제한했을 때는 갑자기 50을 바뀌니까 저도 사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욕했거든요, 속으로. 근데 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느리다 이러면서 또 바꾸니까 또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어때요? 운전을 많이 하진 않아서 잘 몰라요? 실제로 느껴보진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거 가지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가 오를까요? 국민의 안전 생명이 더 중요하겠죠? 네, 한도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댓글로 화력 집중합시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